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캐퍼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한인회가 이태원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4일까지 누구나 오셔서 조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간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민주당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전부지 인플레로 민주당이 텃밭에서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LA를 떠난 주민들이 17만 명에 달해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C가 오늘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호흡기 감염증인 RSV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트리플 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할로윈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10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치는 공포의 할로윈이었습니다. 내일 추첨하는 파월볼 잭팟 상금이 1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이태원 참사 소식입니다. 사망자 수가 1명이 더 늘어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참사 전 11번의 112 신고를 받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회는 오늘부터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태원 사망자 추모를 위한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LA 한인회관에 이태원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한인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회 분향소에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태원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한인들의 조문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분향소를 찾아온 한인들은 156명이라는 원시적인 압사사고로 숨진 이번 참사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난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정말 오늘도 방송을 여러 번 계속 들었지만 많은 사람이 사고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너무 바로바로 대처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류 언론도 오늘 한인회 분향소를 찾아와 취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TLA, CBS, KPCC 등 미국 언론들도 오늘 한인회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는 한인들의 모습과 이번 사건에 대한 한인들의 반응을 취재하며 이번 이태원 참사에 큰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한인회 분향소는 4일까지 운영합니다. 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분향소를 찾아와 조문하실 수 있습니다. 분향소 설치와 함께 한인회는 한인회관 앞 태극기를 4일까지 조기로 개양해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한국과 함께합니다. 한편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156명이 됐습니다. 부상자는 6명이 늘어 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치료를 마친 부상자 111명은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이태원 참사 발생 전에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경찰에 11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대처 미흡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11월 8일 중간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이 전세를 역전해 민주당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간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46%로 민주당의 44%를 앞섰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3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 우세에 공화당 우세로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공화당 여론조사 담당자인 토니 파브리지오는 유권자들이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공화당에 도움이 됐다며 어느 당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27%에 그친 반면 54%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적 운영에 대한 평가도 부정평가가 55%로 긍정평가인 43%보다 12포인트 많았습니다. 어느 정당이 인플레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지 묻는 질문에 공화당이라는 응답은 44%였으며 민주당이라는 답변은 27%에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것입니다. Kaplan News 세라피아입니다. 네,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전통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도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28년 만에 공화당 주지사 탄생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국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역전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인 뉴욕주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뉴욕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28년 만에 공화당 후보가 뉴욕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기대했던 뉴욕주지사 선거에서 중간선거 일주일을 남긴 현재 주지사 선거가 당초 예상보다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전 중반까지는 민주당 캐시 호컬 주지사의 우세가 이어졌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의 뒤를 이은 호컬 주지사는 현지 프리미엄과 풍부한 선거 자금을 앞세워 공화당이 리 젤딘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전이 막판에 이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라팔가 그룹이 뉴욕 주민 1,198명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딘 후보는 48.4%의 지지율로 47.6%의 호컬 주지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컬 주지사 우세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 단정짓기 힘들지만 이번 선거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접전 구도로 변화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만약 젤딘 후보가 승리하면 1994년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 이후 28년 만에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는 공화당 후보로 기록됩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 LA를 떠난 주민이 무려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 유출 규모입니다. 주거비 폭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주민들의 탈 LA 바람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타임스는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LA는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두 번째로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1년간 56개 주요 대도시들의 인구 유입과 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LA 지역의 인구 손실은 17만 5,913명이었습니다. 이는 LA를 유입된 인구보다 LA를 빠져나간 인구가 17만여 명 더 많은 것으로 LA의 인구가 감소할 것을 의미입니다.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뉴욕에서는 이 기간 32만 7,955명의 인구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1만 6,385명이었습니다. LA를 떠나는 주민들이 많은 가장 큰 요인은 주거비 문제가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LA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범죄의 급증, 교통 혼잡과 높은 가솔린 가격과 보험료, 홈리스 증가, 높은 세금, 높은 생활비 등도 주민들이 LA를 떠나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LA를 떠나는 주민들이 아예 캘리포니아 벗어나 주정부 세금이 없는 네바다 또는 텍사스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플란 뉴스 박이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 RSV 감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오렌지 카운티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되는 호흡기 질환 RSV 환자가 급증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SV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 부르는 바이러스 종류 중 하나로 늦가을 10월부터 시작해 겨울철이 끝나는 3월까지 유행합니다. 6세 이하 아동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거의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겨울철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RSV는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LA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SV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일반적인 감기 증사를 보이다가 쌕쌕거림, 구토를 동반합니다. 3년째 지속 중인 코로나와 일찍 찾아온 독감과 함께 RSV마저 확산되고 있어 트리플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RSV는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레지나 친시오 콩 박사는 현재 RSV 백신이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와 독감 백신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는 1, 2주 안에 회복되지만 유아와 고령층에게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이번 할로윈은 할로윈 코스튬 없이도 현실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인도 다리 붕괴 참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미시건에서는 바퀴벌레 공포로 트릭오트릿이 통제되기까지 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가 헬로윈이었습니다. 이번 헬로윈은 헬로윈 코스튬을 특별히 입지 않아도 현실이 무서운 리얼 공포의 헬로윈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인도에서는 다리가 무너져 1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헬로윈 주말 내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헬로윈 주말을 비롯해 어제까지 곳곳에서 최소 9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시카고에서는 총격으로 14명이 부상자가 나왔으며 캔사스시티에서도 어젯밤 고등학생 등 100여 명이 모인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총기 폭력 집계 사이트인 총격폭리 아카이브 GBA는 헬로윈 주말이 시작된 28일 금요일 밤부터 헬로윈 당일인 어젯밤까지 미 전역에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퀴벌레 공포도 있었습니다. 미시건주 와이어도트 카운티에서는 바퀴벌레가 대량으로 출몰해 헬로윈 당일 행사가 부분 통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국이 대규모 바퀴벌레 전파를 막기 위해 주요 인도를 통제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헬로윈 행사를 지양해 줄 것을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요 인도의 바리게이트와 간판을 설치해 행인이 출입과 이동을 통제했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트릭 오 트릿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헬로윈은 코스튬 공포가 아닌 리얼 공포를 체감하는 헬로윈이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내일 추첨되는 파월볼 잭팟 상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서 12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첨까지 38번이나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상금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워볼의 잭팟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주 3번 실시되는 파워볼 추첨에서 38회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지난 8월 초부터 2개월간 누적된 당첨금 액수가 파워볼 사상 두 번째로 1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추첨 당시 잭팟 상금은 9억 9,930만 달러였는데 이날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내일 추첨하는 파워볼의 잭팟 상금은 약 12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파워볼 역사상 잭팟 상금이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2016년으로 잭팟 상금이 15억 8천만 달러에 달해 세계 로또 업계에서 가장 많은 잭팟 상금으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10억 달러가 넘은 이번 잭팟 상금은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파워볼은 1에서 69 중에서 화이트볼 번호 5개와 1에서 26 중에서 파워볼 번호 1개 등 모두 6개의 수를 알아맞히는 로또입니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1등 당첨자는 29년에 걸쳐 연금 방식으로 당첨금을 나눠받거나 한꺼번에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젤막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현실이 공포스러웠던 할로윈이 지났습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고통스러운 할로윈 시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어 착잡한 마음을 감추기 힘든 것 같습니다. 11월의 첫날 보내드린 캡번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